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김정재 의원, 포항 김정재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 의원님 지금 원내 부대표이시고, 네, 그 다음에 중앙재난본부장이시죠, 당에. 이거 또 원내 대변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내 대변인도 네 하고 번째. 계시고. 예. 네 번째신가요? 네. 아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드시겠다. 마지막입니다. 네, 네, 네. 마지막인데 지금 네. 뭐 지역구가 포항 네. 어디죠?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포항 북구인데요. 포항 북구. 포항 북구인데 아름다운 동해를 동해 바닷가를 끼고요. 네. 죽도시장이 있고 아. 또 포스코는 남구에 있지만 포스코의 대부분 직원들은 또 우리 북구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 의원님 같은 경우 원내 대변인이시자 그다음에 중앙재난본부장이신데 지금 네. 대구 경북이 그야말로 네. 지금 우한 코로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19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우한 폐렴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비규환이죠. 예, 이건 뭐 지금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네. 엄연한 인재입니다. 인재입니다. 예, 인재고 네. 이거는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네. 문재인 정부의 방역 실패로 인해서 지금 그 피해를 네. 대구 경북에서 철저히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마스크 대란이라든지 네. 아니면 여전히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외치면서 네. 지금 병상이 모자라고 네. 마스크가 없고 네. 그리고 의료진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그 대구 경북 주민들이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고 네. 지금 이게 넘어서서 지금 분노에 지금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안 그래도 보면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뭐 모든 뭐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가 몽땅 코로나19 네. 우한 폐렴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루 종일이죠. 네. 앞서도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한 폐렴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잘 처음부터 초기부터 잘 막았었으면은 누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까 인재란 표현 쓰셨잖아요. 네. 이미 중국에서 창궐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1월 23일이면은 우한시를 갖다 봉쇄하고 있는데 그 당시 7차례에 걸쳐서 대한의사협회에서 네. 중국인 입국 제한하라 제한하라, 예. 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지금 이거 바이러스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전염병 감염 원을 네. 원천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 네.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화 보다시피 영화에 바이러스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차단하는 차단이죠. 겁니다. 예. 차단벽을 내리고 차단하는 건데 그게 네. 바로 중국인들을 입국하는 거를 차단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그 1차적으로 모든 그 컨트롤 타워가 네. 질병관리본부 질본이었습니다. 네. 질본의 본부장 정은경 본부장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예. 차단해야 된다고 중국민을 입국 금지해야 네. 된다라고 했는데 질본 얘기를 듣지 않았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특유의 또 고집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네. 미국의 NIH, 네. 미국에서는 이런 긴급한 상황이 되면 네. 질본 본부장 전문가의 말이 1순위입니다. 1순위죠. 그리고 대통령도 네. 반드시 이분들의 이분들의 말에 대해서 네, 네. 토를 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또 대의사협회라든지 감염학회라든지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끊임없이 네. 그 입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때 이유가 뭐냐? 상호주의다. 네. 우리가 만약에 못 들어오게 하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저들도 우리한테 안 좋게 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네. 저 바이러스가 우리가 생기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그냥 격리 사전 통보도 없이 그냥 격리시켜 버리는 겁니다.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빨간 딱지 붙이고 아파트 못 집마다 들어오게 하고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네, 차별하고 혐오 네. 혐오 그룹으로 지금 그 사우스 코로나 사우스 코리아 안 그러고 사우스 코로나, 코로나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혐오 집단으로 우리를 지금 몰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상호주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 시진핑 방안을 염두에 둔 네. 총선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 앞서도 예.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은경 질본 본부장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박능후 네. 장관이라는 자는 갖다가 정말 헛소리라고 앉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한국인 때문이다.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온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바이러스 때문이고 하루에 2,000명씩 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격리하나? 네. 격리를 못하기 때문에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몇 퍼센트 그러는데 바이러스는요. 이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0% 또는 100%예요. 그럼 걸리거나 걸리지 않거나의 문제지 뭐 네. 20%만 받아들이고 10,000명 하던 것을 2,000명으로 줄였다. 이게 의미가 없는 없는 겁니다. 얘기죠. 예, 그래서 좀 제발 좀 각성하시고 제발 국민의 목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2월 18일 보면은 저 31번 환자가 발생했는데 2월 20 그 다음 날인 2월 20일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는 한가롭게 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팀들 불러다 놓고 짜파구리 만들어 놓고 그 파한대소를 해갖고 대소를 하고 국민들이 그거 보고 진짜 헐. 우리 경상도 말 한번 할까요? 허패가 디비지요. 허피 디비지죠. 허패가 완전히. 디비지예요. 예, 예. 허패가 디비지고 또 그날 저녁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 걸어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 우리의 어려움. 어려움이다. 그 다음 날부터 창궐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즉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 네, 그렇죠. 눈치 보기, 예. 중국 눈치 보기. 그 다음에 보면은 무능. 무능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번 4월 15일 총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뭐 우리 김 의원이야 보면 당에서 이제 원내 대변인하고 계시니까 늘 기사를 접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당시 12월 말 1월 초까지만 해도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설 전이죠. 설 전까지만 해도 집권당 쪽에서 보면은 약간 자기 어용 언론들 이용해서 만든 프레임이 뭐냐니까 야당 심판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여당 심판이 있을 수 있지만 야당 심판이라는 말도 아닌 말도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냈었죠. 만들어냈었는데 네네. 지금 저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4년 차에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경제 이토록 망쳐놓고 안보 그렇죠. 이토록 허물어놓고 이제는 국가의 마지막 남은 알량한 이만한 조그만 자존심마저도 짓밟히는 이런 나라를 만든 데 대해서 이걸 심판하지 않고 어떡하느냐. 부글부글 끓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가장 끓는 게 코로나 때문인데요. 네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네. 그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은 것, 네네. 감염원 차단을 그냥 중국인들 다 내버려 둔 것, 네네. 모든 걸 중국에서 온 한국인들 책임만으로 돌린 것. 네. 아니 대한민국이 삼면이 바다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 38선으로 돼 있습니다. 휴전선. 휴전선으로 돼 있는데요. 네. 아니 어디서 들어온단 말입니까? 어디서? 중국 비행기 타고 들어도 그것 말고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차단에 실패한 방역에 첫 번째 실패한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안이한 자세입니다. 네. 2월 달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에 예. 한 13번, 14번 나오고 조금 뜸한 때가 있었습니다. 네네. 소강 상태. 예. 그때 대통령께서 갑자기 예. 경제가 중요하다. 그게 2월 13일이에요. 네네. 2월 13일쯤 이제는 이제 조만간 이제 코로나는 종식된다. 그럼 종식 선언을 하시면서 갑자기 경제로 전환합니다. 아니 이미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렇죠. 망가졌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 무슨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시장을 방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이제는 경제를 살리자라고 갔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2월 18일 날 그 이전에 사실은 29번째가 네. 그 종로에 노인 나왔을 때요. 네네. 이때 이미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때 사실은 심각 단계로 전환하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때도 넘어가고 다시 31번째가 나왔죠. 네네. 그래서 이때만은 정신 차려도 돼요. 그런데 다시 아직 전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 네. 바로 기생충 네. 불러놓고 아까 말씀하신 짜파구리 먹으면서 파한대소했다는 건데 예. 당연히 연기를 했었어야죠. 당연하죠. 당연히. 그리고 봉준호 감독께서 네. 이것 때문에 연기한다고 해서 네. 뭐 항의할 것도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래서 상식을 벗어나는 네. 이런 행동들에 국민이 지금 분노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아까 한때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네. 국정 지지도는 계속해서 50%에 육박한 겁니다. 네. 예, 얼마 전에 그러니까 47, 8%를 예. 계속 육박을 하니까 자신감에 이제 야당 심판 이랬었는데 네. 지금 코로나로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를 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오늘 보니까 51% 부정적이고 네. 그다음 뭐 42%가 갤럽 기준이죠. 예. 긍정적 갤럽 기준이고 오늘 문화일보 기사에 나온 걸 제가 좀 전에 오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예.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을 편가르게 할 건가? 네. 그래서 핵심 그 문바들 네. 어제 제가 문화일보 그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네. 소위 그 문재인 정부의 문바들이 네. 이 서울 지역 수도권만 서울 지역만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약 29% 네. 그 견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더라고요. 네. 이분들은 뭐 조국도 무조건 옹호하고 조국 네. 지켜야 문재인을 네. 지키는 거다. 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이고 뭐 공정이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만 옹호하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한 30% 지지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로 이제 40대 그 화이트 칼라층이 지지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철회했잖아요. 아마 지지하시는데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한번 지지층이든 또 반대층이든 간에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 민주주의라든지 네. 아니면 시장 경제라든지 네. 가장 기본적인 국가 대한민국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한번 냉철하게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를 대하는 이 자세에 대해서 네. 한번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거 이번 4월 15일 이제 뭐한 네. 7, 8일, 47일 남았습니다만은 이번 저 4.15 총선은 원래 이게 없다 하더라도 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게 없다 하더라도 4년 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라면은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가 내려서 2006년에 그때 처음 빠치다셨죠? 네, 네. 서울시 제가 서울시 의원으로. 네. 2006 기억하실 겁니다. 2006년 그 당시 지방선거에서 230개 기초단체 중에서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이 153개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67%예요. 네, 네. 왜? 그거는 노무현 정부 4년 차였고 노무현 정부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던 겁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5개 서울시 구청 구청장 올 올 100%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원 100명 올 100% 100%?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비례대표만 2명이 그 당시 열린 우리당에서 네네. 나왔죠. 자, 이런 가운데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후군 단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부터 보면은 저 손혜원이다 또 윤건영이라고 있죠. 네, 저 문재인 윤건영. 대통령 네. 국정상황실장 하던 네, 이 친구들이 우리도 뭐 저 미래통합당 같이 저 비례당인 네. 미래통합당 같이 미래한국당 같은 거 만들어 즉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된다. 바람을 잡기 시작하지 드디어는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니까 민주당 핵심 5인 그게 누구냐니까 이인영, 그다음에 윤호중 사무총장, 네. 그다음에 보니까 홍영표, 홍영표. 뭐 등등등 해서 예. 이 다섯 핵심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지는 그겁니다. 야,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번에 총선 큰일 났다. 여기에서 이인영 입에서 무슨 표현이 나? 탄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이번에만 밀리면은 우리 또 탄핵될 수 있다. 또 탄핵될 수 있다. 라고 이제 위기감을 드러내면서 야, 이 염치에 불구하고 우리도 비례민주당 만들어야 된다. 네. 라고 하면서 심상정은 안 돼. 네. 안 돼. 그리고 정의당하고 민생당 그놈들하고 놀면은 똥물이 튀어. 똥물에 뒹굴게 돼.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참 이분들이요 네. 5명이 비밀 회동이라고 했는데 네. 하필 왜 옆방에 기자가 그걸 들었냐고요. 불렀겠지. 살짝 가까워. 평상시 예, 가까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바깥으로 아마 새해 나가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네. 온 국민 특히나 우리 대구 경북 네. 대구 경북을 봉쇄한다고 했습니다. 봉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사과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네. 됩니다. 아직 안 하셨습니다. 네. 예,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빌어서 네. 대통령 정말 대구 경북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촉구합니다. 네. 뭐 다시 본론을 돌아가자면 네. 이 상황에 네. 지금 이런 상황에 하루에 이틀 만에 1,000명에서 2,000명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그 마스크 한 장에 의존하면서 네.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자기들이 지금 비례정당 만들겠다고 떠들고 몰래 지금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몰래 회동하는 척하면서 언론에 흘린 거죠. 네. 정확히 언론 플레이한 거죠. 원내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일부러 흘린 겁니다. 네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례정당 만들다 그랬을 때 네.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꼼수라고, 참 예? 세상에 적폐라고 그러고 세상에 꼼수라고 그러고 듣도 보도 못하고 욕했습니다. 다 했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만들었느냐? 네. 우리는 그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네. 이거 엉터리라는 겁니다. 네, 이건 맞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네. 국민들의 그 표심을 네. 왜곡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네. 우리가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미래통합당입니다. 지지를 얻는다 하더라도 네. 비례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표심을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례 정당을 따로 만들겠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꼼수에 묘수로 대응하겠다고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예. 자, 우리는 만들 테니까 이 잘못된 선거법, 네. 이 왜곡된 법 이거 잘못됐으니까 네. 우리는 당당하게 만들겠다. 네. 그래서 만든 겁니다. 몰래 숨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 민주당 그랬죠. 이인영 같이 한 거 예.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욕을 우리 경상도 말 좀 쓰겠습니다. 네. 말박 주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말박 주려고. 조선에 없는 욕은 다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자기들이 우리하고 득표율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네. 한 7석에서 10석 정도 못 얻는 그렇죠.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 못 얻는 거를 정의당에 밀어줘서 정의당하고 이렇게 같이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 지금 똥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똥물이에요, 똥물.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철판 깔고 그냥 한국당처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철판 때 깔고 좋다. 맞습니다. 철판 까는 거죠. 그렇게 예. 됐을 때 뭐가 되느냐? 첫 번째, 네. 지난번 선거법이 잘못됐다는 걸 자인하는 겁니다. 인정. 패스트트랙 뛰었던 거. 예. 그 패스트트랙 그 올린 거를 완전히 잘못됐다는 인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그 법을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싸웠던 네. 의원들, 네. 불의에 항거했던 불법에 항거했던 의원들, 또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저도 뭐 검찰의 기소 저는 조사. 저도 기소 당했으니까요. 예, 예, 예. 기소당 이런 사람들도 네. 다 아무 잘못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이 자기가 스스로 잘못한 걸 자인하게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이 선거법은 선거법이 잘못됐다는 걸 자기들도 시인을 했고 네. 뭐 때문에 그러면 이랬느냐? 4+1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괴물체를 만들면서 네. 공수처만 공수처. 통과시키자는 거고 여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거기. 협조해준 사람인 정의당을 이제 구사토팽을 토사구팽. 토사구팽 예, 예. 죄송합니다. 예. 토사구팽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 문제를 그때도 지적을 계속했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에 임박하면 네. 정의당은 차인다. 예. 당신들 정신 차려라. 그리고 이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네. 하나의 그 미끼, 꼼수다, 미끼다. 미끼죠, 미끼. 예,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정말 저희들 했던 그 예언도 아니었죠. 네. 저희가 말했던 게 지금 하나하나 다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때 국민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국민들 정신 차리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 민주당은 네. 이렇게 위성정당 만들 자격이 없습니다. 네. 네, 만들 자격이 없고 본인들이 주장한 네. 이 옳다고 지고지순한 네. 이 선거법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돼서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임시회 열어가지고 선거법 다시 바꿔야 됩니다. 원상 회복해야죠. 네, 좋죠. 다시 해야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가운데 지금 보면 민심이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에 급격히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귀국에서 보면 중도 영역으로 좀 어떻게 출마를 좀 공간을 차지하겠다 했던 안철수 전 의원,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오전에 보면 국민의당은 지역구는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는 공천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총선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범보수, 중도 보수 전체의 반문연대가 문재인을 규탄하고 문재인을 심판하는 반문 단일화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저희가 네. 가끔은 뭐 각 정당마다 네. 각각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물줄기에서 본다면 네. 지금 앞으로의 미래 대한민국을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3년 동안 달려온 대한민국의 모습은 네. 굳이 제가 여기서 재탕 삼탕 안 해도 다 네. 할 겁니다. 그야말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만큼은 네. 반드시 반문 연대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네. 심지어는 신문했던 분도 박차고 나오셔도 돼요. 하셨던 분도 이건 아니다. 네. 이건 아니다고 박차고 나오셔도 대한민국 되니까 우선이죠.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네. 누구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네. 다시 한번 저희가 뭉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실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지금 지역구에 그 내보낼 이 후보들을 찾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늦게 들어왔어요. 핵심적인 이 팔 손발이 다 네. 지금 떨어져 나간 그렇죠, 상태고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이미 미래통합당으로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거죠. 안철수 대표를 뭐 의리를 저버린다, 네. 배신을 한다 이런 왜 개인적인 죄책감이 없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뜻을 다 함께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역구에 공천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여하튼 무공천 결정을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이 네.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반문연대에 네.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그렇죠.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좀 더 저희가 지금 더 판을 키워서요. 네. 중도, 네. 실용, 네. 보수 뭐 네. 저희가 다 합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네. 그 암암리에 네. 우리 저 국민의당이나 다른 당에 계신 분들한테도 저도 물밑에서 나름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자고. 그래 잘하셨습니다. 예, 예. 잘하셨고 안철수 대표도 보면 한 가지 잘한 것이 오늘
보면은 그와 같은 그 지역구 무공천 결정을 갖다 발표하면서 그동안 자신하고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함께 해왔던 네. 그분들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해줬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뭐, 그건 참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각자 자기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럼요. 걸 따라서 예. 가시는 게 맞다 하고 해준 건 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가운데 어제 혹시 우리 김영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조중동 보수 언론에 다 나왔어요. 중앙이 보수인지 모르겠지만 이다마는 어쨌든 근데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 보니까 지난 2월 4일 처음에 등재되어서 최근에서 폭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어제 오전에 처음에 50만 하다가 70만 하다가 100만을 훌쩍 넘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뒤늦게 보니까 또 보면 뭐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나오더니 또 하루 이틀 만에 또 막 70, 80만 올라가고 거기 문제는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에서 어제 청와대를 갖다가 대검에 고발을 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놈들이 클릭수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클릭수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즉 빼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앞서 우리 김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는 가장 나쁜 것이 뭐냐니까 사람 국민을 평가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일 나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대통령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대통령 탄핵에 이렇게 급속도로 네네. 100만을 돌파를 한 것이 순식간에 돌파한 것이 네. 지금까지 쌓인 그 네. 분노의 폭발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코로나를 정점으로 해서 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네네. 우리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갈아보자. 네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됐을 때는 네. 겸허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네. 지금 얼마 전에 또 중국인 그 입국 금지도 한 70만이 넘었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노의 폭발이니까 한번 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네. 꼭 당장 탄핵을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네. 탄핵을 요구할 정도로 지금 답답하고 국민들이 열받는다. 열받는다는 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내려놓고 반성하는 자세로 자기들의 그 어떤 정책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지 이걸 또 이겨보겠다고 또 문바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한번 살아나보겠다고 네. 또 그 같이 경쟁하듯이 예, 다시 예. 한번 그 국민을 평가르게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들어섰는데 네. 이때부터 지금 지난 3년 동안 네. 끊임없이 평가르기 했습니다. 조국 평가르기로 지난번 저 서초동하고도 네. 광화문 갈랐잖아요. 그 완전히 갈라졌죠. 예. 또 친일 반일 마치 뭐 애국이냐? 친일하지 애국이나 애국이냐 뭐냐 그러니까 뭐 이런 애국하는 마음을 이거 예. 친일과 반일로 나눴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 합리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언제까지 이렇게 편가르게 하고 나한테 조금만 대들면 네. 눈부라리고 눈 부라리고 그래 야 얘 쫙 푼다 풀고도 덤벼 들어 덤벼 이러면 들어. 이제 양쪽에서 막 싸우고 막 싸우고. 그래서 여론은 팽팽하다 이런 식으로 또 플레이하려고 그러고 플레이하면서 나는 절대 바꾸지 않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시고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동어 반복되듯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나쁜 거는 저는 국민 편가르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지금 화합해서 네. 함께 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이 편갈라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요. 인구수도 많지도 않은데 애들은 자꾸 주는데. 그래요. 아까 저 김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독선과 아집, 고집 때문에 사과는 절대 안 하고요. 모든 걸 변명과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때로는 보면 정당한 비판조차도 눈을 부라리면서 이번에 그 교수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면 그렇죠. 예. 임미리 교수인가요? 임미리 교수, 예, 임미리 네. 교수. 조금만 비판하면 자기고 뭐고 막 갖다가 네. 뭐 흔한 얘기로 뭐 조진다고 그러죠. 네. 조지고 그다음에 조리 돌리고. 근데 국민들이 이제 지난 3년 동안 하도 당해서 이제는 이번 4.15 총선을 갖다가 하나 이거 기폭점 분수령으로 해서 뭔가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 같아요. 네, 꼭 그래주길 바라고요. 예. 제가 한번 이번 정부 들어서 하나 네. 특징이 있는 게 네. 죽어도 사과를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요? 네, 근데 저는 왜 안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왜? 사과를 싫어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고 왜 사과를 안 할까? 네. 문재인 정부 이 탄생이 네.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가 사과를 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죽어도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거죠. 죽어도 아무리 어떤 증거를 들밀어도 사과만은 못해.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겁내지 말고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열받아하고 속상해할 때는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네. 사과해서 좀 풀어줘야 됩니다. 응어리를 좀 풀어주고 지금 대구 경북에 네.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봉쇄를 하겠다니까 저도 네.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과하시고 네. 또 박능호 그 장관은 제가 봐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분은 즉각 해임해야죠. 이 사람은 사퇴시키면 안 됩니다. 해임을 시켜야 됩니다. 즉각 해임해야죠. 해임해도 강경화 장관도 지금 해외 나가서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해외 나가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영국에서 또 회담하는 거 퇴짜 맞고 퇴짜 맞고.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이제 대통령께서 충분히 오랫동안 감쌌으니까 네. 이제는 해임해서 국민들에게 좀 이 국민들의 답답함, 네. 답답함을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님, 네. 김정재 의원 이야기는 잘 들으셨죠? 미래통합당 원내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니까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시고 그다음에 위성정당 그런 거 만들지 마세요. 우리 따라하지 마세요. 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